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실직한 분들도 계시고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면서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각종 급여 기준도 자연스럽게 상향된 것이죠.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올해까지 182만 7천 원이었는데 이것이 194만 4천 원으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중에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를 신청했지만 탈락하신 분들, 내년에는 소득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308만 8천 원에서 326만 8천 원, 3인 가구 398만 3천 원에서 419만 4천 원, 4인 가구는 487만 6천 원에서 512만 1천 원까지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30%에 해당되시면 신청 가능하고요.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까지가 급여별 선정 기준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022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본다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94만 4천 원 이하, 여기에서 절반이면 97만 2천 원이 되는 겁니다. 2인 가구는 163만 4천 원, 3인 가구는 209만 7천 원, 4인 가구는 256만 5천 원까지고요. 주거급여는 올해 2021년까지는 중위소득 45%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는 89만 4천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2인 가구는 149만 9천 원, 3인 가구는 192만 9천 원, 4인 가구는 235만 5천 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까지입니다. 1인 가구는 77만 7,925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신청 가능하고요. 2인 가구는 130만 4천 원, 3인 가구는 167만 7천 원, 4인 가구는 204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되시는데 1인 가구는 58만 3천 원, 2인 가구는 97만 8천 원, 3인 가구는 125만 8천 원, 4인 가구는 153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021년, 2022년과 비교해보면 올해와 내년 얼마만큼 올랐는지, 내가 신청했지만 올해 기준에서는 탈락했지만 내년에는 신청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바로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8만 3천 원 이하에 해당되시면서 소득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58만 3천 원을 생계급여로 받는 것이고요.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53만 6,324원 중에서 내가 소득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생계급여로 153만 6,32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내 소득이 5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8만 3,444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다 생각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을 따로 생각하셔서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1종, 2종 이렇게 나뉘는데요. 표에서 보시듯이 1종은 1,000원, 1,500원, 2,000원, 약국은 500원,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 원이고요. 2종은 1차는 1,000원, 2차부터는 퍼센트로 따집니다. 15%, 3차도 15%, 약국은 500원,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 원까지입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1급지 서울이냐, 2급지 경기 인천이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냐, 아니면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기준 임대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32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 인천에 산다면 25만 원까지 줄어드는 것이고 상급지에는 20만 원, 사급지에서는 16만 원까지 기준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4인 가구를 보시면 1급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2급지는 39만 1천 원, 3급지는 31만 원, 4급지는 25만 4천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속한 가구수 확인하시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으시는데요. 내년에는 초등학교는 33만 1천 원, 중학교는 46만 6천 원, 고등학교는 55만 4천 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선정 기준인데요.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내년에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급여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을 하시게 되면 월 16,000원까지 감면받고요. 여름에는 2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주거나 교육급여를 수급하시게 되면 월 만원, 여름에는 12,000원, 차상위 계층은 월 8,000원, 여름에는 만원, 장애인은 월 16,000원, 여름에는 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요. 도시가스도 감면받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에는 24,000원, 기타월 4월에서 11월까지는 6,600원을 감면받고요. 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동절기에는 월 최대 12,000원, 기타 4월에서 11월에는 최대 3,300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동절기 최대 6,000원, 기타월에는 최대 1,65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이동통신요금도 감면받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6,0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1,000원을 감면받고요. 차상위 계층도 11,000원을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요금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월 10,000원을 감면받고요. 차상위 계층은 월 7,000원 감면받습니다. TV수신료,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되고요. 상하수도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또는 상하수도 사업부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사업, 희망키움통장 2사업, 1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2사업은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가 일을 하면서 월 적립금을 쌓으면 정부에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있고요. 청년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에서 생계수급자가 해당되고요. 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계층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정부양국, 나람이라 부르는데요.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2,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10kg에 11,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구원당 1년에 10만원까지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라면 20만원, 4인 가구라면 40만원까지 가능한 것이죠. 다만 만 6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있는데요. 1인당 월 최대 8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해야 됩니다. 살림바우처, 살림서비스 이용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는데 살림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만 12세 이상의 아동 중에서 초등학교 아동까지 포함하는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에 가셔서 식품 등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이나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질환자, 법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된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나 조제 분유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 플러스 6가지 식품 패키지를 공급받는 사업이고요. 통합 사례 관리 사업, 그러니까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사례 관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ATM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지원금,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지원제도,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모르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혜택들도 많을 텐데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